네, 안녕하세요. 그때 뵌 분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학원 일정 때문에 스케줄이 변경돼서 오늘로 미뤄졌고 다음 주에 바로 다음 주에 또 합니다. 네, 일정은 이제 변경이 없이 바로 다음 주에 또 하고 다다음 주에 또 하고 다다음 주에 또 하고 다다음 주에 또 하고 이렇게 가시는 거고 제가 1회차 그 답안 채점했는데 안 가져 올라왔네요.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저기 뒤에 냅둘 테니까 가져가시고요. 다들 1번 문제 이제 많이 푸시다가 이제 2번 문제는 시간이 없으셔서 많이 못 푸셨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한 거고 40점짜리인데 50분 안에 봐야 되니까 네, 당연한 거였어요. 오늘 문제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제가 그 계획서에 DCF랑 뭐 할인율, 환원율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할인율이 나오면은 일단 뭐 수익 방식, 그리고 환원율이 나오면 임대료 평가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대료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이제 할인율에 대한 거, 또 뭐 기업 가치, 비상장 주식에 대한 거였고 2번 문제는 뭐였어요? 환원율을 비교 대조하는 것도 있었고 이제 평가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수익률을 산정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기출 자료라고 제가 하나 더 드렸는데 이거 다 받으셨나요? 이것도 다 이제 임대료와 관련된 문제들만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다들 익숙하시죠? 이제 기출 문제는 한 20번씩 풀었으니까. 그쵸? 아닌가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볼 때마다 새로운 기출 문제 또 같이 한번 보실 거고요. 제가 그림을 그려서 푸는데 어떻게 푸는지 그림 그려서 풀고 이제 안 받으셨어요? 뒤에 있나? 그럼 이건 2교시 때 할 거니까. 네. 보시고 이제 1교시 문제 그러면은 같이 한번 볼게요. 1번은 이제 벤처기업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였고요. 비상장 주식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뭐가 나와요? 일단 원칙은 뭐죠? 원칙? 원칙은 순자산가치법. 감칙에 나와 있죠. 감칙에 비상장 주식은 순자산가치법으로 산정하라고 나와 있어요. 순자산가치법. 그리고 괄호 열고 뭐라고 써 있냐면은 뭐 기업의 이제 영업 자산에서 영업 부채를 차감한 그 순자산 가치를 이제 발행 주식수로 나누어서 하라고 있어요. 순자산가치법. 이렇게 해놓고 기업 가치. 기업 가치에서 투하자본 아니라 이렇게 뺀 기업 가치에서 이제 발행 주식수로 나누어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순자산 가치법을 원가법이라고 원가 방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도 실무 기준이 이렇게 딱딱하게 잘 세워진 게 아니에요. 기업 가치는 뭘로 산정해요? 원칙이. 기업 가치 원칙은 수익환원법이잖아요. 수익환원법. 근데 영업 자산, 영업 부채, 이제 공정 가치로 다시 판단을 하고 뭐 증가감을 해서 조정을 하겠죠. 영업 자산과 영업 부채는 페어 밸류예요. 페어 밸류. 공정 가치로 다시 재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의 방식은 뭐 또 3방식이 있겠죠. 상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영업 자산, 영업 부채 이렇게 각각 재평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뭘 그려요? 수정 재무제표를 그리죠. 수정 재무제표는 순자산 가치법 하실 때 그리시는 거예요. 그쵸? 근데 다른 방법이 또 있잖아요. 다른 방법도 수익하는 법이래요. 수익하는 법. 그래서 수익 방식,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이제 비상장 주식 가치를 평가를 하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문들도 한 2-3개 정도 있거든요. 이 감칙에서 비상장 주식과 기업 가치 그리고 영업권을 왜 그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놓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모순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론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죠. 상증세법에서는 비상장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뭐 3대 뭐 몇 대 몇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평가서는
이런 거 안 하고 그거대로만 해서 평가서를 낸 평가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가지각색이어 갖고 사실 이제 판단 여지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억가치 문제, 기출문제 나왔을 때도 모든 학원의 강사들의 답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죠. 회계사 시험은 모든 학원들의 강사의 답이 1원 단위까지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그쵸? 왜 이렇게 표정들이 심각하세요? 네? 뭐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오늘 너무 일요일이라서 기분 안 좋으시죠? 네, 그치만 네, 같이 한번 봅시다. 표정이 거의 지금 말만 안 했지 저한테 욕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표정 좀 푸시고 네, 비상장 주식같이 여러분들이 극혐하시는 네, 할인 현금 흐름법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의 평가 방법 제대로 규정을 안 해놔서 어려운 거예요. 제대로 규정을 안 해놔서.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강의 계획서도 써놨는데 한 몇 주 뒤에는 또 재무관리 기초로 이제 제가 가져올 건데 우리 뭐 실무 기본서 시중에 있는 실무 기본서에 보시면은 기업 가치랑 채권 평가랑 뭐 상장 주식 평가랑 비상장 주식 평가랑 뭐 요만큼 나와 있어요. 요만큼. 근데 이제 재무관리 책은 요만큼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렇게 애매모호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 애매모호하다는 게 뭐냐면요. 재무상태표를 줘요. 이제 감정평가사 교수님 아저씨들이 시험 문제 들어가려고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영업자산과 영업부채를 발라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다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해놓고 세 항목 계정 과목도 별로 없어. 이래놓고 여기서 영업자산, 영업부채를 발라내라 그러니까 빡이 치는 거예요. 그쵸? 이러니까 디테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기 원칙의 실무 기준에서 입각한 내용대로 한번 문제를 같이 보실게요. 자, 대상 회사 개요가 나와 있고 기업 가치니까 뭘 파는지 무슨 기업인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부품 판매업인데 소프트웨어 서비스도 제공하는 이상한 기업이에요. 그렇죠? 자, 재무제표 자료가 3개년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조심해야 될 게 여기만 지금 11월 30일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월할 계산을 하셔갖고 재무상태표를 볼 때는 월할 계산을 하셔갖고 보셔야 합니다. 왜 안 나와? 네, 좀 기다리면 나와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이때 월할 계산해서 보시고 그래서 밑에는 이제 수정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죠. 말일 기준. 말일 기준으로 수정 재무상태표를 원래 여러분들이 그려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 밑에 유동부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와 있고 매입채무 매출채권 매입채무 뭐 충당금 부채 뭐 해가지고 증가했다. 그래서 수정 재무상태표 다시 그리잖아요. 그것도 여러분이 오늘 일요일날 와서 그리라고 하시면은 진짜 안 오실까봐 일단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월할 계산을 해서 뭐 해야 된다. 그다음에 수정 재무상태표를 말일 기준으로 봐야 된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금액이 이제 살짝 바뀌었어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여기 세 항목 줬죠? 세부 계정. 그리고 자본금도 뭐 어마무시하게 증가했죠. 그래서 수익 자료를 보시면은 대상 회사 이제 매출액 자료가 나와요. 마음을 열고 찬찬히 보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 1년차 때 9,800만 원을 벌었대요. 그리고 2년차 때 갑자기 2억 넘게 벌어요. 그쵸? 그래서 읽어보니까 설립 이후 부품 판매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2019년경부터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거 실제 이제 있는 비상장 주식 벤처 스타트업인데요. 결국 평가서는 못 나갔어요. 반려됐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평가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객관적인 자료가 너무 많이 없고요. 그리고 추정치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평가가 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회계 자료 이런 것들이 쌓이고 나서 나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제 부품, 그러니까 IT 기기 같은 부품 판매업을 하는 걸로 이제 사업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플을 팔았어요. 어플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초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투자금 유치도 잘 되고, 그래서 아까 5천만 원에서 6억으로 올랐잖아요. 그런 회사에 그 매출액이 이렇게 뛰었잖아요. 그래서 2019년부터 업종을 전환해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매출을 대상으로 분석해왔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어디가 연기고 어디가 일기인지 보셔야 되죠. 여기가 연기죠? 여기 이제 12월 31일로 바꾼 여기가 연기예요. 그쵸? 네? 여기가 기준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기를 딱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기부터 짝짝짝 여러분들이 표를 그려 나가시면 돼요. 자, 연기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연기를 이제 살짝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이거를 지금 11달로 나눠 보면은 11월 31일까지니까 그거에 이제 12배를 하면은 이제 1년치 매출액으로 보정이 되겠죠? 네. 그거를 이제 연기 매출액으로 보고 여기서 얼마 성장했니? 그거에 대한 자료들을 여기서 쫙 찾으시는 거예요. 자, 매출액, 이런 거. 2023년 추정 시 수수료 수익 증가로 그럼 여기가 2기죠? 23년은 22년 매출의 2배가 된대요. 여러분 실제 답안지 이렇게 쓰세요. 실제 답안지. 그리고 매출액 추정자를 보면은 이제 회사는 대형 업체 ABC의 공식 이제 소프트웨어 파트너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 회사의 매출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ABC 회사의 재무지표를 가지고 매출액 성장률을 분석을 했어요. 이상하죠? 여기서부터 벌써 이상해요. 이 벤처기업의 이제 매출액, 기업가치 뭐 그런 것들을 현금 흐름의 뭐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되는데 갑자기 모 회사의 실적으로 우리 회사는 2019년에 세워졌는데 그쵸? 이렇게 구하래요. 그래서 직접 산정하래요. 직접 산정하면 얼마 나와요? 한 33% 나왔죠? 33%. 그래서 매출액 상승률 추정 시 CAGR을 고려해서 추정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함. 그리고 6기 이후에는 2%의 성장률로 영구 성장함. 그러면은 요때 33% 성장한다고 하는 거고 요때 2배 성장하고 요때 33% 성장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5기. 전 6기까지 항상 그리거든요. 6기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현금 흐름은 5기까지 픽스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골 때리는 평가죠. 네, 매출액 상승률이 중요해요. 매출액 상승률이. 그래서 제가 강평 자료 한번 보시면 맨 마지막 자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제 각각의 요소들, 문제를 풀 때 내가 필요해야 하는 요소들 여기 보시면은 자, 비상장 주식의 다른 방식으로 수익하는 법이 있어요. 근데 기업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일단 비상장 주식은 주식 가치가 기업 가치잖아요. 그래서 매출액 우리가 봤고요. 성장률, 변동률 이상하게 변동하는 거 봤고요. 그리고 판관비의 각각의 요소들 우리가 다 보정을 다시 해줘야 되죠. 그쵸?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영업 EBIT를 뽑아내고 거기서 뭐 DEP랑 그 다음에 픽스드 에셋이랑 보정을 해서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잉여 현금 흐름. 재무제표랑 손익계산서는 그 실제 주머니에서 돈 나가고 돈 들어오고를 기입한 게 아니죠? 네. 현금 흐름표가 돈 나가고 돈 들어온 거를 기입한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FCFF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순 운전자분 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외워서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료를 다시 보시면 자, 다 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매출액을 그래서 여기다가 또 구하고 여기 또 구하고 이거는 다 직접 일일이 계산기로 치시는 거예요. 직접 시험 시간에 구하고 여기 다 33% 구하고 여기는 6기 이후 2%씩 성장한댔으니까 1.02를 곱한 걸 여기다 쓰고 그쵸? 이게 뭐예요? 이게 매출액이에요. 이게 매출액, 세일즈 하신 거고 이제 여기서 판관비 빼고 매출원가 빼고 그래서 EBIT 구하고 세후 EBIT 구하고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이런 IT 회사는 매출원가가 없죠? 뭐 인건비 말고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판관비 이제 항목이 세 항목이 나오는데 뭐 여러 개가 나와요. 인건비, 감가상각비, 뒷장 보시면 보험료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쓰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 쓰시고 1기만 일단 1기만 기준으로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판관비 항목은 비용 항목별 성격에 따라 매출액 또는 인건비 등에 연동되거나 전년 대비 고정되어 있음. 이렇게 보시는 순간 여러분들이 요렇게 그리고 여기 다 공백으로 남겨놓고 여기만 구해서 1.33, 1.33, 1.33, 1.02, 1.34, 1.02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시고 시간을 단축하시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문제를 많이 푸시면서 연습을 하시고 약간 눈치를 채고 뭐 요런 것들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시험이 그 재무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 센스와 아시죠? 센스와 약간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좀. 그래서 아까 개떡같이 말해도 약간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100분 안에 빨리 쓰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판관비 항목에 보시면은 보험료. 여기 5번부터 볼게요. 감가상각비는 직전 연도 수준으로 연기 수준으로 유지된다. 그 계속 똑같다. 일정하게 정액으로 간다. 그리고 추정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만큼 재투자되니까 그거는 이제 순운전 자본의 변동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 운전 자본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자 여기는 넘어가시고 자 이렇게 보셔가지고 자 여기에 있는 이제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여기다가 다 박으시는 거예요. 그쵸? 보험료, 차량 유지비, 감가상각비, 급여, 광고 선전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보고 보험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3개년 평균값 이렇게 평균값 해서 괄호를 꼭 쳐주세요. 이것도 해서 뭐 소개를 쓰셔도 되고 소개를 써주세요. 소개를 판관비의 소개 해가지고 이제 얘에서 얘 빼면은 이제 EBIT가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한 줄만 그리시면 된다고요. 한 줄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똑같이 얘랑 매출액이랑 연동해서 성장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린 답안지에도 이제 여기 값을 다 싹 써줬지만 다 쓸 필요가 없죠.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리고 이렇게 현금 흐름을 산정을 했으면 미래의 현금 흐름이니까 현재로 할인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건 잘 하시죠. 그렇죠? 자본 비용 등 이제 가중평균 자본 비용 이 기업이 은행돈, 타인돈도 가져와서 쓰고 영업을 하는데 자기 자본 투자한 것도 가져와서 쓰고 근데 요거를 조달하는데 뭐 이자도 있을 거고 그쵸? 뭐 채권의 이자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데는 뭐가 있을까요?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 있잖아요. 그걸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두 개를 산정해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이 기업의 이제 기회비용, 리스크 할인율 같은 말이죠.로 만들어서 현재 가치로 한번 땡겨보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프리 레이트는 이제 공식은 다 외우셨죠, 여러분? 공식은 WACC. 자, 자,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본 비용을 산정하는 거는 국고채 수익률, 무위험 수익률 정도는 내가 사업을 하면서 빼먹어야죠. 그쵸?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하는 이거 expectation. 시장의 기대 수익률과 무위험 이자율의 차이만큼, 위험 프리미엄만큼 내 회사에 대한 위험을 곱해줘가지고 그 수익만큼, 그 자기 자본 비용만큼은 회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은 세후 타인 자본으로 고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쵸? 요렇게 해서 이제 구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비중을 구하는 거죠. 목표 자본 구조예요. 지금 수정 재무상태표가 그려졌잖아요. 그러면 그 수정된 재무상태표의 비율로 가시고 목표 자본 구조가 주어지면은 그게 일치하는지 서로 보시고 일치하면 가면 되겠죠. 일치하지 않으면은 목표 자본 구조로 가시는 겁니다. 목표 자본 구조로. 자, 그래서 답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 평가계열 보시면은 이거 감치 24조의 1항 안 쓰시는 분 있는데 안 쓰시면은 저기 남들보다 등수가 그냥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냥 귀찮아도 그냥 쓰셔야 돼요. 안 쓰시는 분 있거든요. 그냥 뭐 이제 뭐 취했으니까 뭐 나 혼자 공부하는 거니까 뭐 이러고 안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험장 가서도 안 쓰게 돼요. 이게 쓰는 거를 이렇게 연습을 해놔야 돼가지고 무조건 쓰세요. 감치 9조 2항도 쓰세요. 왜 안 써요? 쓰세요. 쓰시란 말이에요. 네. 이거를 귀찮아도 쓰는 연습을 해놔야 시험장 가서 이런 게 자동으로 바뀌고,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거 풀었어. 30분짜리 문제 풀었어. 틀렸어. 많이 틀렸어. 복귀했어. 복귀하고 다음 날에 또 한 일주일 뒤에 또 문제 덮고 또 새 거 이거 예시답안 또 새 거 빈종이 꺼내서 또 쭉 쓰는 거. 그 짓은 하지 마세요. 그 짓은 하지 말고 요 24조 1항은 좀 쓰시라고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일단 물음 1번 원칙에 대한 평가 방식. 순자산가치법에 의한 비상장 주식. 그쵸? 감칙에 나와 있는 월까지 존재함으로 이제 1년치에 대해서 보정을 해준 거예요. 그 수정 재무 상태표가 밑에 주어진 거예요. 밑에 주어진 거.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한바닥 그리시겠죠. 그거를 이제 주어진 거고, 자본금도 주어졌어요. 주어졌어. 6억이라고 주어졌잖아요. 그쵸? 원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원래는 아까 자본금이 맨 처음에 자본금이 여기는 5천만 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정 재무 상태표 그래가지고 새로 구하고 해가지고 요거를 다시 새로 구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구해줬다고요. 6억이라고. 그래서 6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은 그게 이제 원칙인 평가 방식인 순자산 가치법이라. 원가 방식. 너무 쉽죠? 24,000원. 24,000원 딸이 회사예요. 근데 이제 수익 방식으로 한번 볼게요. 24조까지 쓰지 마시고 24조 3까지 좀 쓰세요. 24조 3까지 써서 기업 가치를 산정한 후에 이제 금융부채, 이자부 부채를 차감을 한다. 차감을 한다. 그래서 순자산 가치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다. 그래서 연기 매출액을 산정을, 자, 목차를 잡을 때 1기 매출액 잡으실 거면 1기를 정확히 구하시고요. 나 어렵다 그러면은 연기 매출액부터 잡으세요. 그래야지 안 틀리거든요. 연기 매출액부터 잡으세요. 여기 이렇게 월할 보정했죠. 11개월 분에 12개월 해가지고 21년도 1년 말에 예상 매출액은 2억 3천에서 좀 증가한 2억 5천 100만 원이 되겠다. 이게 연기의 현금 흐름이에요. 연기. 현금 흐름 아니고 매출액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매출액 증가율 산정 아까 하라는 대로 그 공식대로 주어진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성장률에 대한 표를 그려보면은 이상하게 나오죠. 2기는 100%가 나와요. 그렇죠? 2배 성장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뭐 안 하면 돼요? 요거는 하나도 안 하시고 요거 하시고 요거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안지에는 요 노란 색깔 색칠한 부분만 쓰시고 이제 밑으로 이제 쭉쭉 치고 나가시는 거예요. 여기 30 여기서 33%, 그러니까 33% 맞죠? 여기서 33% 2배 33 33 34 0.2 그쵸? 0.02 그렇게 증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뭐야? 판관비 항목들을 밑에다가 써준 거예요. 요것들. 이제 급여, 보험료, 소모품비, 차량 유지비 얘네를 이렇게 반가로 목차로 잡아서 밑에다가 써주신 거예요. 따로 뭐 시험 문제 진짜 와서 푸실 때 따로 연습장을 준비해서 푸시지 마시고 답안지에 바로바로 그냥 바로바로 써버리세요. 이렇게 써서 판관비 여기다가 계산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쭉 계산기로 쭉 때리고 이제 이것만 나오면은 그대로 비율 적용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 계산기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계산기로 하려면 일단 WACC를 구해야겠죠. 자, 자기자본 비용을 산정하는 거예요. 자, 본건의 부채 베타 산정. 본건의 부채 베타 산정.
뭐 어떤 기업이 이러한 형태의 이제 그래프를 보이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베타가 0일 때는 위험은, 그러니까 무부채 베타일 때는 1.2. 1.2가 이제 무부채 베타일 때 1.2예요. 그러면은 이제 베타를 조금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조금씩 증가시켜. 여기요.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지금 자, 여러분 베타 구하는 그 베타 L 구하는 공식은 요거죠. 요거가 이제 1차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요거도 1차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예? 요게 이제 y축으로 가고, 그쵸? 그쵸? 요게 베타. 쭉 그어지면은 이게 이제 증권시장선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업의 자기 자본 비용의 이제 위험을 알려주는 그래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 자본 비용을 산정할 때 부채가 레버리지 된 베타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예요? 요게 1-t. 요게 요거죠, 요거. 공식을 보시면은 베타 레버리지를 구할 때 이제 요 공식으로 써가지고 베타 레버리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 무위험 수익률, 베타 레버리지, 시장 수익률, 무위험 수익률. 그렇게 해서 자기 자본 비용은 26%가 나오고 이제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은 6.68%가 나온다.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이제 5대5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목표 자본 구조가. 그래서 이제 16.43%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방금 아까 여기 FCFF 마지막 것만 또 이제 표를 하나 더 따서 이제 거기서 이제 쭉쭉쭉 자, 33 2배 33%, 33%, 33% 이렇게 해가지고 요 한 라인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이렇게 그리세요. 자, 여기는 뭘로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6기 이후부터 얼마씩 성장한다고 나와 있죠? 2%씩 성장한다고 나왔잖아요. 영구적으로 성장한다고 나왔어요. 2%로 환원한 값을 여기다가 써주시는 겁니다. 그게 기말복귀 가치고 얘도 현가하면은 기말복귀 가치의 현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더해 뭐 이래 더해 해가지고 이제 현금 흐름을 뽑아내시고 이제 요거를 뭐 계산기로 하시든 여기다가 현가를 또 쓰셔서 하시든 해서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구하시면 돼요. 자, 이게 30점짜리 문제니까 한 30분 40분 동안에 하시면 돼요. 네.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 안에 들어와서 내가 표까지 다 그릴 수 있는지 일단 그거 먼저 해보세요. 숫자 다 틀려도 되거든요. 다 틀려도 되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원가법 겁나 쉽게 깔끔하게 딱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환원법 연기 매출액 잡고 판관비 조정하고 FCFF 그리고 그거에 이제 현금 캐시플로우까지 그려서 현가까지 해가지고 기업가치 구했는지 그거 내가 30분 안에 할 수 있는지 저기 숫자 신경 쓰지 말고 내 손도 좀 빨라야 되거든요. 내 손도 빠르고 표도 좀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시간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정답 맞추기를 포기하세요. 어차피 끝까지 못 맞춰요. 예? 이런 단위까지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대충 얼추 맞으면 되거든요. 뭐 대충만 1.9, 뭐 1.7 나오면은 아 그래 뭐 어디서 좀 틀렸겠거니 하고 다 틀렸지만 시간 안에 들어왔다. 그럼 그날의 공부 성공하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 문제는 이제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붙어서 해가지고 재수없는 말이 아니라 거의 뭐 이제 구몬 수학 같은 거예요, 진짜. 계속 일반 평가 말고 이런 기업 평가나 수익환원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고난이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면 돼요. 계속 구몬 수학 하듯이 계속 반복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판단하고 시간 안에 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100분 안에 시험을 보잖아요. 기출 다 그렇고. 다들 이제 거의 8월 달에, 7월 달에 시험인가? 그러면 이제 4월 달부터 100분 안에 왜 아직도 안 들어오지? 막 100분 안에 못 들어와. 막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대한 고민을 이제 계속 GS마다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GS 등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GS 등수 신경 쓰지 마시고 답안을 자기가 본인이 이렇게 제출하잖아요. 제출하기 전에 자기가 답안을 찍어 놓고 이제 자기가 그거 집에 가서 뭐 프린트하거나 아이패드 열어서 자기가 다시 채점해봐. 그리고 채점해준 거, 다음 주가 채점해준 거 받아. 채점해준 거 받은 거 버려. 내가 채점해준 것만 갖고 있어요. 내가 제일 채점을 잘했으니까 내가 채점한 거 갖고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개념들 고쳐 나가면 되는 거고 항시적으로 시간 안에 들어오는 거를 연습을 해보세요. 요거는 30점짜리 문제니까 이렇게 표 2개 나오고 이제 이자부 부채 빼주고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를 이제 비상장 주식의 수익가치라고 보는 거죠. 자, 원가적인 접근 방법에서 봤을 때는 주당 24,000원밖에 안 해요. 24,000원밖에 안 해. 근데 이제 비상장 주식을 이제 수익 방식으로 한번 해보니까 저 얼토당토 없는 숫자가 나왔죠. 왜 그래요? 업종 전환했죠. 업종 전환. 이런 거 가서 이거 업종 전환 왜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막 화를 내시거나 잘 안 알려주세요. 뭔가 세금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업종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뭐 이렇게 뭐 추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업종 전환을 해서 자본금이 비대하게 증대하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 갑자기 엄청 커졌어. 그리고 이 뒤에부터 이제 매출액, 요때 또 매출액을 어떻게 추정해요? 그 인수한 회사의 매출액으로 추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추정치가 매우 이상하죠. 객관적인 추정치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은 수익 방식 객관적인 추정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뭐라고 써야 돼요? 원가 방식보다는 수익 방식이 미래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이제 반영을 하는 평가 방법으로서 뭐 2개를 병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요 순자산 가치로 이제 비상장 주식을 구하면 이제 여기 뭐 이게 또 업종에 따라 다른데 뭐 제조업이라고 해봐요. 제조업은 재고를 팔아서 이제 수익을 내는 회사잖아요. 근데 여기 뭐 재고도 있고 뭐 매출 채권도 있고 뭐 여기도 뭐 미수금도 있고 매입 채무도 있고 미수금. 자, 요런 것들은 이 기업이 팔아서 세일즈 해가지고 캐시를 가지고 오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거를 보여주는 거 아닌데 그거를 허거나 여기 조정을 해봤자 수익가치보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수익환원법으로 비상장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는 그냥 기업가치 문제랑 똑같은 거고 기업가치 문제랑 똑같은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매출액 뭐 판관비 뭐 매출원가 뭐 텍스. 자, 요런 것들은 다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손익계산서. 인컴시트랑 여러분들이 극혐하시는 현금 흐름표. 여러분 그 회계학 책임 맨 마지막에 여러분 안 하고 넘어가는 그 단원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표에서 가져온 거겠죠? 그래서 참고하는 레퍼런스의 자료도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른 자료를 레퍼런스로 쓰기 때문에 요런 게 다르게 나온다. 그래서 또 조금 더 급발진하자면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세세하게 기재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업종별로, 그쵸? 업종별로, 규모별로, 그쵸? 그리고 시기별로 몇 년을 추정해야 하는지 업종별로. 뭐 어떤 업종은 현금으로 3년 추정하기, 어떤 업종은 현금으로 5년 추정하기. 자, 다른 밸류에이션 하는 뭐 회계사나 세무사들은 이런 게 다 있어요, 그쵸? 업종 세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어떤 업종은 몇 프로, 어떤 매출액의 몇 프로, 어떤 업종은 매출액의 몇 프로,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세세하게 규정을 해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더 빡세지시겠죠. 네, 더 빡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때 그냥 홀라당 빨리 붙어버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강평 자료,
1번 1페이지부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제 이거는 환원율 자료가 이제 임대료 평가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방금은 이제 수익환원법의 한 결인 기업가치평가를 봤고요. 이제는 이제 환원율로 넘어가기 전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류센터 평가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님이 와가지고 대표님이 와가지고 요즘 물류센터 경기가 안 좋다며 지난 분기에 그걸 평가했어요. 지난 분기에 한 평가한 거예요. 그때 환원율 4% 썼어요. 그래서 야 요즘 물류 경기가 안 좋대. 그래서 너 환원율 몇 프로 쓸 거냐? 라고 할 때 이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잘못 말하면 정말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물류센터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은 물류센터 임대료를 갱신할 때 더 높게 요구를 하겠죠. 그 물류센터를 임대하는 사람이. 그렇지만 또 임대가 잘 안 구해지겠죠. 어쨌든 그 환원율이 상승하겠죠. 1주차 때는 이렇게 암흑의 전사들 같지 않았는데 오늘 정말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많이 어려우셨죠? 많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썬데이에 나와서 짜증나서 그런 거예요? 진짜. 자, 환원율은 요렇게 표현되죠? 그 자산 가치의 여기 1기. 항시적으로 1기. 그쵸? 1기예요, 1기. 1기를 가지고 그 자산의 가치로 나눠버리는 게 이제 캡레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어쨌든 이렇게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추상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물류센터 임대료를 이제 갱신을 하는데 더 높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대 사업자 그 임대료 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올라가니까 환원율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환원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가치가 내려가겠죠.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내려가는 거 언제 가치가 내려가는 거냐? 요 경기가 안 좋아. 그래서 임대를 높게 올리려고 해. 근데 임차인이 막 짜증 내고 막 아무도 임대를 안 들어오려고 해. 그러면은 이걸 이제 팔아버리고 나가겠죠. 팔아버리고. 지금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율이 올라가는 거.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5년, 10년 이렇게 쭉 이어져 온 거예요. 5년, 10년 구체적으로 이게 사건이 없으니까 잘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든데 2000에 있는 물류센터 1, 2, 3, 4 쿠팡은 4년까지만 쿠팡 그 다음에 CJ 로지스 CJ 택배는 단기만 한대 2년만 그쵸?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임차를 꾸준히 해온 그 업체가 있어요. 누구. 자, 요게 지금 수익환원법 여러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하셔야 되는 거. 근데 그리고 요 임대 수익에 나오는 요 자산에 투자한 사람들도 한 명이 아니잖아요. 한 명이 아니에요. A도 투자했고 B도 투자했고 C도 투자했고 각각의 캡레이트는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 지분 투자만큼 누구한테 던지거나 아니면은 이 공동 투자자가 이거를 통으로 매각하거나 할 때 이제 컨설팅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환원율 추정에 대한 근거 자료를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지금 물류센터 가치가 하락 추세에 있어요. 하락 추세. 그러면은 지난 분기 환원율보다 더 높은 환원율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얼마를 높일지는 모르겠지만 낮은 환원율을 쓰면은 그대로 이제 죽는 거죠. 본건 임대료가 시장보다 낮은 수준이래요. 본건 임대료 시장보다 낮아. 임대료가 적게 나온다. 환원율이 시장보다 더 낮다. 그쵸? 임대료가 낮게 나온다. 환원율이 시장보다 더 낮다. 그쵸? 물류시장에서 원자재 금리 상승 등으로 NOI가 상승한다. 무슨 말이에요? NOI가 상승한다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요거를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동화가 절실한 투자자들이 자 이거 돈 빌려갖고 여기다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이자 비용이 갑자기 너무 증가했어. 그리고 임대료 빵꾸내. 임대료 못 내. 이러면은 이제 유동화가 절실한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한 5천억 주고 샀는데 빨리 조금만 더 있으면은 절반도 못 건질 것 같아. 이러면은 그냥 3,500억이라도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매각가를 할인해서 매각을 하려고 한다. 그쵸? 그러면은 환원율이 상승한다겠죠. 여러분 환원율, 투자 수익률, 요구 수익률, 리스크, 할인율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다 같은 말인데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아싸리 좀 개념을 눈치껏 해가지고 푸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 각각의 케이스에 맞게 높아진다, 낮아진다. 그것만 잘 연습을 해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원율, 할인율은 그래서 내용이 이제 논리적으로 기술이 돼야 돼요. 환원율, 할인율을 할 때는 이제 최소한 3줄 이상은 왜 이런 할인율이 나왔는지, 왜 이런 환원율이 나왔는지는 두세 줄은 써주셔야 돼요. 두세 줄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답안지 이렇게 있잖아요. 환원율 여기 땡땡땡 해가지고 뭐 4%를 결정한다 하면은 여기 이렇게 대충 띄어쓰기 이렇게 크게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2줄은 써야 된다고요. 뭐 금리가 올라가서, 뭐 지금 임차가 공실률이 많아져서, 뭐 어쨌든 뭐 자산의 가치가 하락해서, 그래서 나는 환원율을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막 평균 해가지고 자료 막 이렇게 대충 뭐 비슷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 문제의 사안에서, 해당 사안에서 보시는 거예요. 뒤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K계수, K계수는 언제 쓰시는 거예요? 요 등비 수열의 공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거. 여기다가 뭐 A, 뭐 2A, 뭐 4A. 어떤 임대료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해요. 그러면은 요거를 계산기를 하나하나 칠 필요가 없이 K계수로 때려버리면은 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요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암기하시는 그거죠? 요게 그거고, 자 영구적으로 상승할 때는 요렇게 그냥 NOI 그 특정 시점의 NOI에서 할인율이 주어질 거예요. 할인율. 거기서 이제 영구적으로 이만큼씩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농심 같은 기업, 신라면은 안정적으로 계속 팔릴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요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할인율이 한 7%인데 뭐 이렇게 꾸준히 2%는 상승할 것 같아. 그래서 한 5%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 위험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공식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제 기업 가치니까 주식, 기업 가치는 이제 상장된 주식이든 비상장된 주식이든 배당이 나오는 기업 가치는 그 배당주를 가지고 배당 현금 흐름을 가지고 주주들의 이제 투자 가치를 산정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부동산은 뭐가 나와요? 부동산은 임대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식 그 기업은 배당이 나와요. 배당.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주식 가치 평가하는 거를 그대로 임대료 가치 평가하는 걸로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쭉 읽어 보시고, 자 오늘 기업 가치 평가 한 거 같이 한번 보시면은 간단해요. 간단해. 요 칸 2개만 이제 잘 머릿속에 각인을 해놓고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시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시간 안에 들어오세요. 시간 안에. 그리고 이제 시간 안에 한번 들어오는 거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맞추는 거 한번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는 숫자도 어느 정도 맞추고 시간도 한 끝나기 한 1, 2분이 남을 정도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니까 시간 안에 들어오는 거를 꼭 연습하세요. 계속 약간 마음 편안하게 100분을 뭐 한 150분 풀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고도의 집중력으로 딥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뭐 수박 겉핥기로 공부하면은 나중에 과락 난다. 아니요. 시간이 못 맞춰서 과락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시험 시간 맞추는 거 연습하시고, 시험 시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상장 주식 기업 가치 평가는 요렇게 쓰는 거야. 요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뭐 매출 원가를 어쩌고, 판관 비율이 어쩌고, 운전자본 소요율이 뭐 감가상각비랑 뭐 고정자산 지출이랑 어쩌고, 그런 것들은 이제 혼자 공부하실 때 시간 안 재고 이제 혼자 이론을 공부하실 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칙에 대한 거 24조의 사망 기업 가치, 그쵸? 그리고 23조 이제 24조에 이제 1항의 2호 보시면은 비상장 주식은 이제 해당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을 재평가해요. 재평가해서 수정 재무 상태표를 작성을 한 다음에 기업 가치에서 부채 가치를 빼고 산정한다. 좀 이상하죠? 수정 재무 상태표를 작성을 하는데 기업 가치는 손익계산서 보고 하는 건데, 그쵸? 이상한 규정이에요. 이상한 규정이라고 쓴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상한 규정이다. 수정 재무 상태표로
해놓으라고 해놓고 그거를 이제 기업 가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규정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 시간에 비상장 주식 그 평가 방법 한계 뭐 이런 거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요 말이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FC, FF에 대해서 약간 한번 하나하나씩 뜯어보자 하시면은 이제 FC, FF는 이제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이죠. 기업이 이제 얼마나 주머니에 현금이 있는지 세후 영업이익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세후 영업이익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현금이라고 보는 거예요. 현금이라고. 거기서 이제 순운전 자본, 즉 영업에 필요한 자본이 있거든요. 영업에 필요한 돈, 영업에 필요한 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증가하면은 현금이 빠지겠죠. 그래서 증가하면은 빠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면은 현금은 빠지는 거예요. 자산 재고를 사왔으니까 내 현금은 나갔잖아요. 빠지는 거고, 자본적 지출 했으면은 또 빠지는 거고. 근데 감가상각비는 여기 지금 감가상각비 빠진 채로 나와 있잖아요. 감가상각비는 내 돈 내 주머니 나가는 잉여 현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다시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더하기 다 해가지고 잉여 현금 흐름을 완성을 하시고, 자, 요거 1기만 잘 완성을 하시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연습을 많이 하시고, 뭐 표를 하시든 K개수를 하시든 뭐 계산기로 하시든 시간 안에 이제 총액을 맞추는 거, 총액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이내에서 맞추는 걸로 연습 많이 하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진짜 기업 가치랑 이제 영업권, 우리 한 30회 문제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이제 영업권도 이상해요. 영업권도 영업 투하 자본도 이제 업종마다 다 이렇게 다르게 산정하는 건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회계사 세무사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래서 30회 때 뭐가 나왔어요? 기업 가치가 똑같이 그 수정 재무 상태표 그리는 것처럼 나왔잖아요. 뭐 토지, 뭐 공장 다시 평가하고, 뭐 그 기계기구 뭐 다시 감가상각비 매겨서 다시 평가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물건별 평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죠? 기업 가치 평가로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제 평가의 기초를 점검을 해보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계속 다음 주에 저랑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고 거기서 어떻게 그 영업권이 나오는 건지 보실 거예요. 자, 기업 가치에서 이제 영업 투하 자본. 이 지금 여기 재무상태표 보니까 얘의 총 자산이 한 12억짜리 기업이에요. 재무상태표 결산을 딱 해보니까 12억이 나왔어. 여기 부채 뭐 8억, 뭐 4억, 뭐 아무튼 해가지고 12억이 나왔어. 근데 요거를 이제 시장에 내놔서 팔려고 하니까 막 15억에 막 팔겠다고, 사겠다고 막 나타나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은 12억인지 모르잖아요. 이제 비상장 회사니까 아마 모를 거야. 그러면은 15억에, 그러면은 영업권 얼마예요? 영업권 3억인 거예요. 3억. 영업 투하 자본 12억.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재무상태표를 그려놓고 마지막에 딱 결산 찍어봤더니 12억이 나왔네. 이 회사를 12억으로 만들기 위해서 12억이 들었네. 그쵸? 그래서 3억이 되는 건데 이 영업 투하 자본을 이제 재무적 관점에서 보는 거. 재무적 관점. 주주 청구권, 비주주 청구권 더한 여기서 보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보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그쵸?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근데 통상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왜냐면 세부 계정 과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왜 안 맞나요? 하고 글 올리거나 카톡 보내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세부 계정 과목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구해야 돼요. 요걸로 구하는 게 정답이었으면 요걸로 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요걸로 구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줬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지 맘대로 이렇게 구하면은 영업권도 이상하게 나오고 영업 투자자본도 이상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거 판단하는 것들을 연습을 하는 게 기업가치 평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거 평가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이 일반 평가고, 그쵸? 그래서 시간 안에 들어오는 거 연습을 해보세요. 다음 주에도 문제 푸실 거잖아요. 다음 주에도 꼭 와가지고 시간 안에 푸시는 연습하시고, 여러분들 표정이 좀 너무 무서우니까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4시에 할게요.